사람들은 말을 할 때 종종 표면적으로는 다른 의도를 숨깁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자주 듣는 괜찮아라는 표현, 사실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그 사람이 불편하거나 속상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실제로는 그의 진짜 감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데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대화 속 숨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뉘앙스를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묵시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거 하면 좋겠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이걸 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 같아라는 간접적인 압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의 뉘앙스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에서 말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말이 없는 상황에서도 많은 감정과 생각이 흘러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누군가 침묵을 유지할 때 그 침묵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침묵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말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속도나 억양도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말을 더 빠르게 하거나 불안정한 속도로 말할 때 그들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자 하거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말이 느리고 차분할 때는 상대방이 보다 신중하거나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속도와 톤을 통해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대화 외에도 말의 내용과 대화의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속적으로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는 자신감 부족이나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단어의 반복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강조하거나 그것에 대해 강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모호함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말처럼 확신 없이 말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표현 뒤에는 종종 불확실성이나 결정 장애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긍정적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할 때 이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불안감을 감추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자신의 불안을 덮으려는 경향을 이해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정말 중요해라는 말 뒤에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망감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말의 내용이 아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비언어적인 신호나 미묘한 표정, 목소리의 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읽어내는 것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손을 자주 움직이거나 얼굴 표정이 바뀔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와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말을 하는지입니다.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 일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속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내용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읽어내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이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사용한 언어나 표정, 목소리의 변화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면 단순히 말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그가 의도하는 바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속 숨은 의미를 잘 파악하는 기술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풍성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는데 있어 비언어적 신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표현되는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려 하지만 비언어적 신호들은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대개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비언어적 신호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표정은 감정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얼굴은 감정을 숨기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표정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쁨을 느낄 때 사람은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도 커지며 슬픔을 느낄 때는 눈꺼풀이 처지며 입술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의 미세한 변화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정은 단지 기쁨이나 슬픔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도 얼굴 표정은 크게 변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주 눈을 깜빡이거나 눈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불편한 상황에서 입술을 깨물거나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그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빛은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기 위해 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을 피하거나 자주 깜빡이는 것은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자주 맞추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 눈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거나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피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몸짓 역시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신체 언어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팔짱을 끼고 있거나 몸을 움츠리면 그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를 꼬거나 손톱을 물어보는 등 신경이 쓰이거나 불안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면 신체가 움츠러들고 편안함을 느끼면 몸의 자세가 열리고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편안한 상태인지 혹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목소리로도 표현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거나 빠르게 말할 때는 불안하거나 긴장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고 안정된 목소리는 자신감을 느낄 때 나오는 특징적인 소리입니다. 따라서 목소리의 톤이나 말하는 속도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변화는 그 사람이 의식하지 않고 내보내는 감정 상태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긴장하거나 두려울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며 소리가 낮아질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목소리의 변화를 감지하면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속도도 그 사람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긴장하거나 급하게 말할 때는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자신감을 느낄 때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톤과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은 상대방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 중에도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이 오면 물리적인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긴장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면 그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거나 몸을 틀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을 확인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감정은 말뿐만 아니라 몸짓, 눈빛, 목소리 등 여러 가지 비언어적 신호로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을 잘 읽는다면 사람의 본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 목소리에서 자세히 읽어내면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은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때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려면 단순히 말을 듣는 것 외에도 그 사람의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호들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며 사람들이 자신의 본래적인 성향을 드러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를 잘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면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본성을 빠르게 파악하면 상대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성 파악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며 다른 사람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려 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들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말투와 표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추고 싶은 감정을 표정과 말투로 어느 정도 드러냅니다. 말의 톤, 목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표정에서 상대방의 진짜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정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불확실한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자신감이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중하게 여러 번 고민하는 사람은 신중한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성을 파악하는 기술은 단순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외에도 그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본성을 이해하면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 반응들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질 확률이 큽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자주 도움을 제공하고 주의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배려심이 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본성 파악은 상대방의 행동, 말투, 상황에서의 반응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본성을 빠르게 파악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좋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본성을 알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성 파악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이 기술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세요. 상대방의 작은 행동을 주목하고 그들의 반응을 파악하며 점차 그들이
본성을 알아가세요.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은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말로써 자신을 표현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종종 다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알아내지 않으면 관계가 얕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본성 파악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5가지 강력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몸짓과 표정. 몸짓은 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사람의 표정, 몸짓, 그리고 손의 움직임은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눈을 자주 마주치지 않거나 자신의 얼굴을 자주 만지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긴장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팔짱을 끼는 행동은 방어적인 자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몸짓은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의 말뿐만 아니라 몸짓과 표정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소리의 변화. 목소리는 사람의 감정 상태와 본성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입니다. 목소리의 톤, 빠르기, 그리고 음성의 떨림 등은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 그 사람은 불안하거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너무 낮고 느리면 그 사람은 의기소침하거나 지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속도나 목소리의 높낮이를 세심하게 분석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묵의 의미 분석. 침묵은 말로 표현되는 것만큼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거나 침묵을 지킬 때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침묵을 지킨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침묵은 그 사람이 말을 아끼고 있거나 뭔가 감추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그 상황을 피하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준다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네 번째, 상황에 따른 반응.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거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정확히 파악해 두면 그 사람의 감정과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의 본성이 더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과거의 행동 분석. 사람의 본성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분석하면 그 사람의 본성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실수를 하거나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본인이 잘못을 인식하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주 사람을 믿고 배신당한 사람은 다시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과 선택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섯 번째, 대화에서의 패턴과 일관성. 사람은 일관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본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을 반복하거나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패턴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혼란스러워하거나 감정을 숨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에서의 패턴을 잘 분석하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7번째, 감정 표현의 차이.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외부에 표현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감정 표현이 과도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만 반대로 감정을 숨기려는 사람은 거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 표현 방식은 그의 본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웃고 떠드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내향적이거나 감정을 숨기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8번째, 관심사와 취미. 사람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취미도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활동적이고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외향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취미나 관심사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기술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이나 행동, 그리고 비언어적인 신호들까지 모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고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본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인생에서 중요한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